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대중매체 혹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왕자들 그리고 공주들의 생김새를 보고 제가 평소에 현실이랑 너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런 대중매체 혹은 만화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엘사, 디즈니에 나오는 여러 그 꽃미남 왕자들, 자, 이런 공주들의 얼굴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역사적인 그림과 비교를 하면서 환상을 깨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럽의 주요 왕가별로 구별해서 실제 왕들의 그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르봉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르봉 왕가는 파랑 색깔이 포인트 컬러죠. 일단 태양왕 루이 14세, 우리 베르사유 궁전을 또 지은 왕으로도 유명하고, 바로크 양식 하면 바로 이제 루이 14세가 떠올리죠. 자, 그때 절대왕정 시대 스스로 태양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왕의 권위를 또 과시하려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꾸몄을 때 대표하는 왕이 루이 14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루이 14세 그 생김새 보면 거의 라커머리죠. 근데 이목구비로 보면요, 되게 못생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6세기부터 그 18세기까지, 그리고 다 시민혁명이 터지고 이제 몰락하게 되다가 19세기부터 약 20년간 또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루이 14세의 손자 펠리페 그 5세 때부터 스페인의 왕가의 대가 끊겨서, 그래서 왕위 계승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18세기부터 통치를 하게 되다가 나폴레옹이 그 쳐들어오면서 또 몰락하게 되다가 프랑코가 세운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스페인의 입헌군주제 왕으로 오게 되면서 그의 아들 펠리페 6세 현재 왕이 부르봉 왕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 그 혈통이 끊겼지만 아직도 스페인에서는 부르봉 왕가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대표 왕 또 하나 이제 보면요, 단두대에 처형당했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남편 루이 16세, 잘생겼네요. 카메라가 있기 전에는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돈을 되게 많이 줍니다, 화가들에게. 똑같이 그려주면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미화를 시켰다고 봐야 되죠. 자,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 얼굴 보면요, 또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그죠? 얼굴 또 복스럽게 생겼고요. 자, 그런데 미화를 시켜서 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주 유명한 대표 왕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혈통입니다. 어차피 유럽 왕들은 다 친척 간의 근친 결혼이죠. 그래서 이따가 합스부르크 왕가 때 얼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까지 오게 된다고 그랬죠. 자, 루이 14세의 손자 펠리페 5세 때부터 19세기 초까지, 자, 그래서 대표적인 바보왕 얼굴 보여드릴게요. 까릴로스 4세, 스페인의 그 고야가 그린 까릴로스 4세 가족들에 나오는 그 얼굴인데 바보 멍청이처럼 그려놨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다른 초상화를 보면요, 멀쩡해 보입니다. 좀 순둥이 할아버지였다 보시면 돼요. 좀 성격 순하고 온순한데, 왕이 온순하고 순하면 안 되죠. 프랑스의 먹잇감이 됐을 때가 이 까를로스 4세입니다. 근데 부르봉 왕가는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생김새 보면 몇몇 왕이지만. 자, 대표 왕가, 이번에 영국 쪽으로 가서 튜더 왕가 볼게요. 튜더 왕조. 자, 영국의 아주 중요한 유명한 그 궁정화가였죠. 물감 이름도 되게 유명해요. 한스 홀베인이라는 화가가 그린 헨리 8세 얼굴입니다. 아주 여성 편력으로 유명했던 그 국왕이죠. 좀 얼굴 보면요, 눈, 코, 입 몰려라 꿈동산이네요. 자, 근데 진짜 남자처럼 생기긴 했습니다. 남성스럽게 생겼죠. 자, 근데 우리 독일 쪽 화가예요, 원래 그 홀베인이. 근데 독일 쪽 화가들이 얼굴 그릴 때 되게 익살미 있게 캐리커처처럼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지금 막 캐리커처 하면 만화처럼 좀 약간 과장해서 그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를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초상화 볼게요. 이거는 캐리커처보단 더 현실성 있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란 것 좀 알 수가 있고, 자, 입이 되게 작은 편이에요, 얼굴에 비해서. 그죠? 눈, 코, 입도 작은 편이고 턱살 엄청나네요, 그죠? 광대한 그 대지 안에
눈, 코, 입이 아주 몰려 있습니다. 잘 미남이라고는 좀 보기 힘든 그 남성스러운 얼굴이고요. 그의 아내가 아주 불쌍한 왕비예요. 영어로 캐서린이고 스페인 이사벨 여왕의 막내딸 까탈리나 공주입니다. 아, 좀 미모가 좀 밀리지 않나요? 좀 그래요. 왕족들 얼굴 이래요 원래. 근데 시녀 엠볼링이었는데요. 귀족 출신이에요, 엠볼링. 그래서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사주를 하죠. 당신 부인 이혼시키라고. 캐서린을 이혼시키고 그저 엠볼링을 왕비로 앉히면서 카톨릭으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그 로마 교양청으로부터. 그래서 그들만의 신교를 만들죠. 영국 성공회가 여러 핑계를 대긴 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여자 문제 때문에 국가 종교까지 갈아엎었던 그 헨리 8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불쌍한 캐서린의 딸이 나중에 영국의 여왕이 되거든요. 그 또 유명한 메리 1세, 블러디 메리라고 불리는 이 여왕이에요. 자, 근데 뭐 그나마 좀 미인이었다고 하는데 좀 무섭게 생겼죠. 자, 이 여자가 어머니 영향받아서 정통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국가 정책을 다 카톨릭으로 바꾸고 어머니를 tuk청하게 만들었던 신교도 세력이죠. 영국 성공회 세력을 거의 5만 명이나 숙청했다고 해요.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피에 메리, 블러디 메리라고 불리는 이 여왕,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또 스페인의 그 혈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따가 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펠리페 2세. 시녀 엠볼링이 그 간통죄로 참수형 당하거든요. 근데 그 한 맺힌 딸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엠볼링의 시녀의 딸입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오, 괜찮아 보이네요. 젊은 시절인데 근데 미아를 시켜는 거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말년의 모습 보면요. 지금은 국가와 결혼했다고 해서 평생 솔로로 사시죠. 그래도 뭐 괜찮은 편인 것 같네요. 그래도 영국 왕가는 그 보통 평타는 치는 것 같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또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스페인 왕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르네상스 초창기 때, 그러니까 15세기경의 스페인의 지도인데, 일명 레콩키스타라고 하죠. 스페인이 무려 800년 동안 이슬람화돼 있었는데, 자, 북쪽부터 카톨릭 국가들이 이슬람을 몰아내고 땅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국가가 성의 나라라고 해서 카스티아라는 국가인데요. 북쪽의 레옹 왕국을 합병해요. 그래서 그 카스티아가 가장 중심이 되는 왕국인데, 그 오른쪽에 좀 변방 국가가 바로 아라곤 왕국. 있어요. 지금의 그 카탈루냐 쪽이죠. 바르셀로나. 자, 그래서 스페인의 왕가, 대표적인 카스티아 왕국의 여왕, 그리고 세계사를 바꿔놨던 1492년도 콜럼버스 지원에서 신대륙을 발견시켰다는 그 여왕의 얼굴. 아이고, 왜 이래요? 자, 근데 이런 건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 16세기 초, 15세기 정도의 초상화를 보면요. 스페인은 미술사의 변방이라서 초상화 잘 그린 화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장도 없기 때문에 작가 미상인 경우가 또 있어요. 외모가 별로일 수도 있으나 그림 그리는 쪽 기술이 좀 딸렸습니다. 스페인이. 화가가 못 그려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려놨을 수도 있어요. 15세기경의 초상화는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좀 그러네요. 이사벨 여왕이 실제 이렇게 생겼다면. 근데 사료에 따르면 드물게 미인이었다고 하거든요. 미의 기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랑 좀 다르니까. 자, 근데 조금 그냥 이사벨 여왕으로 추정되는 그 얼굴로 보면 좀 실망스럽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의 남편, 자, 아라곤, 지금 메시 유니폼 그 나라죠. 이 메시, 바르셀로나. 자,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이에요. 이분도 조금 그러네요. 턱살, 좀 미화시켜주지, 화가. 이거 좀 깎아줘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림 터치도 그렇고 그림 기술이 이렇게 발달됐을 때가 아니라서 많이 미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모적으로 그렇게 훌륭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실망스럽다가 이게 특징이고, 그 막내딸이 아까 영국 헨리 왕한테 이혼당했다는 그 까탈리나 바로 얼굴이에요. 복스럽게 생겼는데요. 좀 애매하죠, 이 얼굴도. 그죠? 자, 근데 둘째 딸이 되게 미인이었대요. 그 후아나인데 펠리페 1세 남편 왕 잘못 만나서 나중에 정신 미치거든요. 그 바람둥이 왕이라서. 그 남편 왕 별명이 미남왕이었대요. 얼굴값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따가 얼굴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미남인지. 그 옛날 초상화치고 미인이네요. 그죠? 후안나, 광녀 후안나로 보는 초상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합스부르크 왕가거든요. 왜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냐 하면요, 유럽의 중세부터 르네상스 때까지의 역사가 합스부르크 왕가고 기독교의 역사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 하면요, 어떻게 보면 로마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신성로마 제국의 그 왕가를 또 지냈고요. 권력을 독점하려고 그 근친 결혼을 또 많이 했던 왕가이기도 합니다. 스페인 왕가가 차지했던 그 칭호 말씀드리면요, 합스부르크 백작, 독일 왕, 로마 왕,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오스트리아 왕, 헝가리 왕, 카스티아, 레옹의 왕, 아라곤 왕, 에스파냐 왕, 바르셀로나 백작, 부르고뉴 고대공작, 나폴리 왕, 시칠리아 왕, 사르데냐 왕, 이탈리아 왕,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거의 다 통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영국이랑 프랑스를 거의 제외하고는요, 와, 유럽을 거의 다 통치해요. 그리고 15세기 이후에는 스페인의 그 왕가까지 들어오죠. 스페인 국왕까지 해요. 그래서 주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스부르크 왕가 하면 원래 그 본고장은요, 자, 중세 13세기경에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백작이 집안에서 거슬러 올라간대요. 자, 근데 이 백작에서 시작한 왕가가 점차 막 세를 넓혀서 독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오스트리아 왕 다 하는 거예요. 전쟁보다는 주로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세를 넓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스페인이 콜럼버스를 시켜서 신대륙을 발견시키거든요. 자, 근데 유럽의 오스트리아, 독일, 그다음 핀란드, 이탈리아 쪽에서는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작은 연합국가를 모아서, 그러니까 연합국가였을 때 그 황제의 나라였어요. 그 신성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그때 펠리페 1세라는 그 왕자와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의 그 딸 이사벨의 딸 후안나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까 그나마 좀 이뻤던 후안나가 이분이죠. 그 남편 왕이 미남왕 펠리페 1세라고 그랬죠. 그럼 합스부르크 왕가는 진짜 못생긴 왕가로 유명한데 그 중에 미남왕이라고 불리는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미남왕이래요. 이거 아무리 당시에 그림 그리는 실력이 좀 뒤처졌다고 해도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이게 어떻게 미남왕일까? 제가 이 얼굴 보여드리면 그 여행객들이 그 박명수 씨 닮았다는 말 많이 하세요. 자, 어이가 없네요. 젊은 시절 모습이래요. 이 턱 튀어나온 거 보세요. 이미. 자, 아까 그 초상은 좀 많이 미아를 시켜서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남왕이 이 정도면, 자, 아무튼 이 남자가 이 턱이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였을까요? 그 바람둥이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안나 아내가 또 미쳐버리죠. 그래서 역사적인 별명이 광녀 후안나입니다. 남편이 그 장례식 한 장면인데 남편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는데 남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앞에 뒤에 그 시녀들과 바람 필까봐 두려워서 시체 앞에서 지키고 있었대요. 눈빛 풀린 거 보세요. 역사가 보여주죠. 결혼 잘못하면 인생 꼬입니다. 그죠? 합스부르크 왕가 대표왕 보여드렸고요. 근데 그 후안나가 1순위예요. 그래서 실제 왕이 됐지만 정신이 미쳐서 실질적으로는 왕 노릇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공동왕이 되는데 아들이 진짜 나빴어요. 왕권을 견제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키웠거든요. 엄마에 대한 정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수도원에 감금시켜 놓았어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까릴로스 1세예요. 스페인에서는 1세고 신성로마 제국에서는 까를 5세입니다. 5세. 턱 보세요. 자, 그리고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까릴로스 5세의 얼굴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티치아노의 작품이에요. 자, 초상화로 유명한 그 이탈리아 거장이죠. 그래서 티치아노가 미아를 되게 잘 해놔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잘생기게 그려놓은 거고요. 자, 티센 미술관에 있는 그 초상화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그나마 좀 실제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독일 화가가 그린 거예요. 자, 턱이 이렇게까지 드러나 있어요. 자, 이게 합스부르크 왕가의 전형적인 얼굴입니다. 자, 근데 천운을 타고났던 왕이에요. 왜냐하면 친가가 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그 선조가 막시밀리안 황제인데요. 그 유럽의 엄청난 땅을요 그대로 물려받아요. 이 까릴로스 5세가 친가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외가가 이사벨 여왕 쪽이라 그랬죠. 어머니 그 광녀 후안나 쪽. 그러니까 스페인의 왕이기도 해요.
그러면 스페인의 왕이면 당연히 식민지까지 통치하겠네요. 남미 땅까지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일명 해가 지지 않은 대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게 바로 스페인이에요. 합스부르크 왕가 영토기도 하고요. 우리 해가 지지 않은 대제국 하면 영국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스페인이 먼저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은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근데 까를 5세가 잘나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천운을 타고났어요. 친가 외가로부터 광활한 땅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그 황제권만 동생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땅을 그 아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 아들이 바로 펠리페 2세예요. 자, 턱은 과학이죠. 턱이 역시 튀어나와 있습니다. 소포니스바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이 그림은 저 프라도 미술관에도 소장되어 있죠. 이것도 엄청 많이 미화시킨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의 아내가 아까 튜더 왕가와 관련됐다고 그랬죠. 또 어차피 또 친척 간의 결혼이기도 한데요. 아까 메리 1세 영국의 여왕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당시 결혼했을 때 영국의 명예왕이게 됐어요. 그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그러니까 영국에까지 영향력을 또 미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 영국은요, 변방국가였고요. 약한 국가였어요. 스페인이 최강이었고요. 근데 영국의 여왕과 또 결혼하면서 또 남편을 되게 짝사랑했대요. 근데 이 여왕이 엄마가 그 남편한테 이혼당했는데, 자, 그거에 대한 좀 대물림일까요? 남편 펠리페 2세에게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요. 우리 합스부르크 왕가 아까 주걱턱 기억나시죠?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합스부르크 왕가 하면요, 턱이 기형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부정기압이겠죠. 지금처럼 양악수술 없으니까 입을 주로 벌리고 살았대요. 이 왕가 하면. 옛날에 그 신대륙 발견한 이후에 그 사탕수도 되게 많이 재배하죠. 설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이 달달한 귀한 음식은요, 그 지배층들의 고급 음식이었대요. 근데 이들이 이거 먹으면 이빨 썩는지 몰랐는지 귀족들이 그리고 왕족들이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엄청나게 썩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추측컨대 이가 많이 치아가 상했을 수도 있어요. 입 벌리면. 근데 초상화들 보면요, 입 벌리게 그리지 않죠, 화가들이. 입 벌리게 하면 또 얼마나 웃기게 보이겠어요. 입을 다물게 그렸으나 실질적으로는 입을 벌리고 살았대요. 입이 안 다물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 그 입냄새가 너무 심했는지 파리가 들어갈 정도로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파리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코수염을 유난히 많이 길렀대요. 코수염이 또 멋이기도 하지만 기능성 뚜껑이기도 해요. 왕족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못생기고 추남 추녀 많이 태어나고 기형아 출산도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왕족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 공주들 그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펠리페 2세 입에 엄청나는 그 악취가 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의 아내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메리 1세. 근데 제가 찾은 그 문안에 따르면 이 여자는 또 몸에 엄청난 악취가 났대요. 자, 나중에 이분은 좀 일찍 돌아가시죠. 암 때문에. 아무튼 냄새 커플이죠. 아까는 그 스페인 왕은 입냄새 왕, 이 영국의 메리 1세는 몸냄새 여왕. 냄새 커플끼리 좀 사랑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별로 사랑해주지 않았대요. 자, 펠리페 2세가 아내 죽고 청혼한 그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근데 그 청혼을 거부하면서 나중에 무적함대 일으키죠. 그리고 영국이 그 전부터 나라 돈이 없다 보니까 해적들 시켜가지고 노략질을 했거든요. 스페인 함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그 해적 브레이크 해적 죽이라고 하니까 말 안 듣고 오히려 기사자기를 주면서 그때 제대로 이제 열받았죠. 그래서 무적함대 일으켰다가 그때 무적함대 격파당하면서 전성기가 끝납니다. 펠리페 2세 때. 자, 그런 일화가 있고요.